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통기업의 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템인 상품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어떤 그런 실제 사례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는 상품 경쟁력에 대한 정의와 상품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요즘 가치 중심의 상품을 고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치 혁신 상품의 개발, 이런 부분 설명하고, 다음에 차세대 트렌드 대응 상품, 그 다음에 매장 평균율을 개선하는 부분은 2번째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통업체에서는 도소매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상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객의 욕구에 어떤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고객이 상품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고객이 상품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상품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고객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기업체는 그래서 과거에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면 요즘에는 유통기업이 고객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어떤 다양화라든지 세분화가 되는 개개의 고객에게 만족하는 상품을 소구하는 어떤 그런 매장으로서 그런 상품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을 다른 많은 요소가 있지만 상품 경쟁력이 있다 그랬을 때 상품을 조금 가장 중요한 측으로 세분해 보면 품질적인 측면, 상품에,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 상품이 얼마만큼 상품을 취급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핵심 축인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파는 상품의 품질,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취급 여부, 구색, 그 다음에 가격,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품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갖추는 것인데 품질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 구색적으로,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그런데 품질적인 것은 뭐냐? 품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맛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도가 우량하다든지, 안전한 상품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을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구색은 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폭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잡화, 가전 이렇게 폭을 넓히는 거고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품 과일이면 과일 중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거죠. 어떤 뭐 특별하게 수박이다 그러면 수박 중에서도 노란 수박, 흑수박, 그다음에 뭐 큰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을 여러 종류 깊이 있게 판매한다. 그다음에 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상품이 진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얼마의 가격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미지적인 가격이 또 있을 수 있죠. 롯데마트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마트는 가격이 저렴하다. 아니면 어떤 마트는 좀 가격이 비싸다. 뭐 그런 이미지적인 아니면 상품에 대한 이미지적인 뭐 어떤 품목별로 그 상품은 고가 상품이 괜찮은 거다든지 아니면 그 상품은 고가보다는 저가 그냥 적절한 가격에 사면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업체에서 유통업체에서 실제로 그 상품에 대해서 원가 경쟁력을 있는가, 구매 경쟁력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대규모 점포가 여러 100개를 가지고 있는 이마트의 구매력과 마트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마트의 구매력에서 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원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이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고객의 적절한 상품을 소구하는 것인데, 그 소구가 품질적인 면, 구색적인 면, 가격적인 면에서 소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방안은 뭐냐? 핵심 역량을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을 가지고 경쟁할 건가? 무엇을 가지고 성과를 낼 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경쟁업체와 경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어찌됐든 이런 상품 경쟁력 혁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경쟁할 건가? 그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두 가지 키 요소가 상품 경쟁력 혁신이 되겠습니다. 유통기업에. 그럼 상품 경쟁력 혁신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혁신하는 거, 머천다이즈, 상품을 혁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유통업체하고 달리 가격 경쟁력이 뛰어날 수 있는, 이마트가 다른 홈플러스 웹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동네 슈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협력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품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통업체에서 머천다이즈라 가지고 바이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CMD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른데, 구매자의 역량에 따라서, 상품을 사오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상품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MD 혁신, 어떤 유통업체 자체의 상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좀 판매하는 상품을 다른 업체에서 팔지 않은 상품을 차별화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에서 이마트만 파는 상품, 이런 상품으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는 없는 상품을 우리가 판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제주도라든지 속초라든지 이런, 아니면 남해 이런 데서 산지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PB를 강화한다든지, 포스의 어떤 포스 엔드라는 거는, 포스, 여러분들 계산대라고 하죠. 계산대 보면 계산대 앞에 주로 이제 껌이라든지 건전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러는데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대부분 다 껌, 건전지 뭐 이런 부분이 포스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 포스 주변에 어떠한 상품을 놓을 것인지, 이런 것도 경쟁력을, 다른 점포와 경쟁력 있는 거를 차별화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팔림새 진열이라고 해가지고 팔리는 대로 많이 팔리는 상품은 많이 진열하고, 적게 팔리는 상품은 적게 진열한다.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이제 글로벌 소싱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상품을 사온다. 그러면 또 어떤 동네의 작은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는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물동량이 있으니까, 상품 물량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직소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DLP를 관리한다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항상 저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어떤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력업체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협력업체를 평가를 해서 양질 업체는 뭐 구매량을 늘려주고, 어떤 그 좋지 않은 업체는 퇴출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생협력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규 입점의 품평회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협력업체 관리를 효율화를 통해서 어떤 상품 경쟁력을 혁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MD 역량 강화는 이제 어떤 MD의 차별화, 구매하는 사람들의 차별화를 해서 구매하는 사람의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전문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구매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면 시킬수록 전체 어떤 유통기업의 역량이, 상품 경쟁력 역량이 강화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것인데 왜 상품 경쟁력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경쟁력이 물론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뭐 서비스도 판매하는 거겠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 다른 경쟁업체보다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 상품 경쟁력이 뛰어나야 되는 원인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유통업체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 뭐 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부터 시작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상품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형량이라든지 1인 가구, 실버 세대, 이런 맞벌이 세대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상품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안정성이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이물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서 상품에 대해서 협력업체에서 받은 상품을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취급을 해서 어떤 문제가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해당 담당자들이 구속도 되기도 하고 어떤 대표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문제, 안전성 문제가 대두돼서 상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린 경영이라 가지고 환경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추경에서 상품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품 개발 전략은 첫 번째 어떤 항목으로 상품 개발 전략으로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유통업체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어떤 농협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앙이라든지 전문점하고 제휴해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죠. 농협하고 해서 농협이 이제 전국 1200개 농협망 같은 게 있으니까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딸기라든지 수박 이런 거를 판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점이 가 제휴라는 건 유니크로라든지 무인양품, 다이소 이런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대형 업체하고 제휴해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MD를 강화하는 부분.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이슈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면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웰빙이라든지 실버, 어떤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무자녀 맞벌이 가족들이 증가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소구되는 상품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를 특화해서 이런 어떤 만두라든지 뭐 통조림이라든지 이러한 상품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소구를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웰빙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무항생제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유기농 전문 매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실버 브랜드를 보강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자녀 맞벌이 자녀들 무자녀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전용 상품을 개발하는, 그 다음에 펫샵에서 그 어떤
어린아이는 없지만 애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거나 그러기 때문에 애완 반려동물이라든지 또 수족관, 원예 이런 컨셉 매장을 확대하는,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에 발맞춰서 HMR, 어떤 가정 간편식 상품 이런 부분을 어떤 확대해서 판매하는, 실제로 뭐 어떤 이러한 부분이 가정 간편식 매장은 노드샵에서도 어떤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에 그런 샵들이 많이 출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키트 샵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전략형 상품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다. 전략형 상품을 개발한다. 전략형 상품은 또 이슈가 기능을 좀 단순화한다든지, 리필을 한다든지, 포장을 축소한다든지, 알뜰 상품. 뭐 리필 상품을 보면, 리필 상품을 보면은 뭐냐면, 스킨이라든지 로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박스, 그런 부분을 바로 그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리필 상품을 확대하는 거죠. 포장을 축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유통업체 인증제라면 이제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 안전상품에 대해서 유통사에서 커런티를 보장해서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이 유통업체에서 인증된 상품이니까 어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인증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인증서 교부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에서 인증했다 그러면 신뢰성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노리고 유통업체에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상품 전략. 요즘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높아지니까 환경보호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린 캠페인, 환경 캠페인이 어떤 과제는 상품에서의 환경, 고객 홍보 측면, 매장의 어떤 환경, 물류적인 환경, 네 가지 축으로 환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포장재를 계산한다든지 PB 상품을 개발하면서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개발하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지향적으로, 그다음에 고객에게 이제 홍보라든지 고객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 매장에서는 또 그린 매장을 구성한다든지 그린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 이런 것들을 고지해서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라고 하는 건 이제 창고 같은 데서도 물류 소요의 최소화, 배송 횟수라든지 거리를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인데, 그린 상품에 있어서 어떤 해외에서도 그린에 대한 부분은 월마트라든지 어떤 일본의 이온 그룹 같은 데서 보면 월마트에서도 제조사 친환경 납품업체로 하여금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유도해서 한 25% 정도의 어떤 감축했다는 거, 포장재. 그다음에 이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가능한 패키지라든지 반납용 저장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나무를 심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그린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해외 사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 개발을 하는데 유기농 PB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가치 혁신 상품 개발 전략. 가치 혁신 상품. 왜 가치 혁신이 지속돼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작아진 경제 성장의 저성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어떤 요즘에는 이제 저성장, 저이익률, 뭐 이자율의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성장 자체가 둔화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득도 감소되고 뭐 경기가 불황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채널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이마트의 가격 혁명이라든지 롯데마트의 가격 혁명 대선언 막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어떤 혁신 이런 거 없으면은 무뎌진다는 거죠. 그리고 협력업체의 또 부담감도 증가되고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가치 혁신이 좀 돼야 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롯데마트의 사례인데 롯데마트 경우는 이마트에 비해서 2등이니까 1등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롯데 전략은 1등 브랜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쫓아가는 어떤 전략. 그래서 선점을 하는 업체에 좀 경쟁적으로 좀 모방하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공 사례는 가치 혁신의 성공 사례로서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 요즘에 어떤 특히 뭐 마트들에서 대형 마트들에서 블루베리를 그 소포장 블루베리들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널리 많이 이용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국내산하고 어떤 국내산 어떤 블루베리를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매출의 볼륨도 늘리고 또 우리나라의 농산물로서 일상도 강화되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블루베리가 어떤 수입보다도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어떤 웰빙 상품으로서 소비자의 반응도 어떤 뭐 상당히 다른 상품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매출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치 혁신의 상품 개발 체계화는 가치 혁신 상품을 개발하는 어떤 그 단계로서는 먼저 품목을 어떤 선정을 하고 품목을 선정해서 가치 요소를 뭐 품질이라든지 안전, 편의성, 웰빙 이런 가치를 뭐 어떤 가치에 추구할 것인지 이런 가치를 선정하고 가치 요소를 결정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유통업체에서 가치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조사,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 뭐 이런 기존 유통업체의 조사를 통해서 효과 측면에서 저와 고, 실행 이용성에서 저와 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상품을 개발을 통해서 고객에게 소구함으로써 어떤 가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혁신 상품의 개발 전략은 소비 변화에 맞는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대형마트 같은 대용량 저가 상품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소득 증가 소비의식의 향상으로서 가치 가격을 추구하는 쪽으로 고객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런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이 만약에 기존에는 프리미엄이 20%, 노멀이 70%, 어떤 그 세이브 전략 상품 10%였다면 대형마트가 여기에 줄여갔다면 이런 부분을 좀 대형마트도 프리미엄 쪽에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생산하고 어떤 참여해서 소싱을 강화한다. 농업법인이라든지 직영농장이라든지 위탁 사육을 한다든지 식물 공장을 운영해서 가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거죠. 농업법인은 뭐냐면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유통업체에서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유기농 채소라든지 친환경 작곡 같은 걸 판매한다든지 직영농장, 그다음에 친환경 직영농장을 만든다든지 위탁 사육은 닭고기를 뭐 10만 마리를 뭐 5억 주고 위탁해서 사육시켜서 그거를 복날 같은 데 집중적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 공장은 매장에서
길러서 판매한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거죠. 인기 상품의 원재료를 차별화하는 거죠. 원재료. 어떤 프리미엄 양산빵이라든지 제주 감귤의 주방 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다음에 해외 브랜드의 병행 수익을 확대해서 편리성과 가치를 또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다음에 신규 매점 매입 채널을 보완한다는 거죠. 온라인 히트 상품을 적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뉴 트렌드 상품, 1, 2인 가구의 품목을 확대하거나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이슈 상품을 확대해서 가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점 상품, 전문점 상품은 이제 노바다 약이라든지 이자카 약, 숯불꼬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칭처 방식도 무관세 지역이라든지 비수기 생산, 무관세 지역에 무관세 지역과 해서 어떤 비치 팬츠 베트남에 이런 거를 개발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모타이즈 캄보디아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비수기에 생산을 한다는 거. 비수기에 공장 가동률 저점에 사전 생산을 함으로써 공장 가동률이 일정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죠. 판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예요. 판매 방식을 좀 다변화한다. 그래서 판매 방식을 예전에 같으면 껍질까지 이제 어떤 깎아서 판매한다든지 농산 선별기를 어떤 적용해서 사과배라든지 어떤 그 품질을 선별한다든지 리어가를 이동해서 판매한다든지 원물을 해체해서 판매하는 참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판매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으로 가치를 수고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판매 채널을 다양화한다.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 온라인, B2B 이런 거를 통해서 연계해서 어떤 협력업체와 연결해서 가치 있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컨버전스, 융합을 하는 거는 이제 상품의 협업 판매, 마트하고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마트하고 홈쇼핑 인기 상품을 융합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다음에 차별화 MD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상품 유통업체의 핵심인 상품 경쟁력 강화에서 상품 경쟁력 강화에 어떤 상품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떤 상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다. 근데 상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축이 품질에 대한 부분, 구색에 대한 부분, 가격적인 측면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 혁신 방안으로서는 MD의 혁신, 가격 경쟁력, 협력업체와 관계 속에서 혁신, MD 역량 강화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서 어떤 MD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개발 전략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통업체가 이렇게 일단 구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한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